네, 53회 FAT 2급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론 말고 실기부터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또 빠르게 풀이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회사는요, 53회 FAT 2급 회사는 에코플라워. 그래서 에코플라워는 여기 프로그램에 에코플라워라고 확인할 수 있지요. 에코플라워 프로그램에서 우리 회사 이름 확인할 수 있고, 채권, 채무, 은행 거기 거래처에 에코플라워 우리 회사를 넣으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에코플라워는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고 그렇다.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타기정 대체와 관련된 조교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2번 받을 돈, 줄 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과 다른 점이 뭐냐면 어쨌든 은행에도 거래처를 건다. 은행 거래처. 그러니까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은행 거래처도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3번인데요. 3번 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분계에서 받으러음 그리고 이제 지급엄 관련된 분계가 되었으면 이제 반드시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받으러음, 지급엄 개정 과목 나오면 그 줄에 커서를 두고 반드시 F3을 눌러서 하단에 자금 관리를 따로 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시험에서 시켜요. 자금 관리 하라고. 받으러 현황에 등록하라고. 자, 됐죠? 예. 그리고 또 특별한 그 전산회계 2급과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많습니다. 시험 자체에 그 뭐 날짜 그리고 뭐 금액 뭐 이런 것은 설명으로 주절주절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지 않고요.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날짜가 언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건지 이제 설명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 실무 문제 1번이 항상 회사 등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FAT 2급은 회사 등록일 수도 있고 1번 문제가 거래처 등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요. 자, 우리 카드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우리 카드를 신규 발급받았다. 거래처 등록하래요. 자, 그래서 자, 회계 거래처 등록 오시고, 자, 이때 이제 일반 탭이 있고 금융 탭이 있고 카드 탭이 있다. 자, 이때 우리 카드 매입용 카드니까 이제 여기 카드 탭에 오셔서 눈 크게 99606 그리고 우리 카드,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2713 다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 국가에서 주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수출신고번호 같은 건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하이픈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국가에서 주는 번호는. 그런데 그게 아닌 신용카드의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하이픈을 입력을 해야 해요. 매입카드죠? 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일 25일 99606 결제일 25일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떠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또한 그 평가 문제 자체가 뭐 코드 번호 줬고 우리 카드다 25일로 등록해라 이게 이제 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자, ESC 2번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전기분, 전기의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분
정기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요.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리고 단기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칸에 있는 건 재무상태표 올해 거고 전기분은 전기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비교하면 됩니다. 800, 254 78만원, 외상매출금 9,500, 대손 충당금을 입력합니다. 이 옆에 있는 장부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830, 그리고 상품이 5,700, 미수금이 없다, 그쵸? 그러면 제일 밑에 미수 두 글자 치시고 미수금을 추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450만원, 450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미수금이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와 똑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코드를 클릭해주면 여기를 클릭해주면 알아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 차량 운반구 6,000, 감가상각 누객 1,200, 비품 1,200, 감가상각 누객 240.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없었네요. 밑에 있네. 제 밑에 있네. 3,000. 외상매입금 1,370. 그 다음에 530, 970, 135만원. 단기 차입금 5,844만원.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긴장을 놓으면 안 돼. 단기 차입금이 5천만 원이 빠져 있을 줄이야. 자본금 404 29만 원. 그래서 지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맞으면 여기 차변, 자본, 자산총계, 그 다음에 부채, 자본총계, 대차가 맞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 계정과목, 잘못 눌렀어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플라워는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요. 매월 납부할 회비를 계정 과목으로 등록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 자료 설명은 잘 들었고, 평가 문제를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평가될 거니까. 자, 850번입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협회비로 등록하래.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의 코드를 정확히 주었으니 85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협회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정 구분은 경비 하라 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850번 협회비 입력하고 그 다음 이제 경비를 이제 4번으로 선택하라 해서 했고요. 자, 현금 조교에다가 01 무역협회 회비 현금 납부. 자, 엔터. 그 다음에 대체 조교에도 01 무역협회 회비 보통 예금 납부. 엔터. 자, 이러면 계정과목 및 적용 적용 등록하는 것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ESC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FAT 2급의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겠다. 자, 많은 증빙을 보고 판단해서 입력을 차변 대변 잘 해야 합니다. 자, 급여 명세서가 있네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일단은 자료 1이 있고요. 자료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다 이거예요. 이걸 잘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2629-960 이건 이제 팩트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 돈이 나간 거 팩트. 그리고 자료 설명 일단 읽어보고요. 영업부 직원 한태우의 7월분 급여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공제 항목은 공제액 계의 금액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제 처리하라고 그랬고요. 이제 급여에 분계를 할 때는 좀 거의 전형적입니다. 한태우의 급여 300 팩트. 일단 한태우 급여, 예, 차변의 급여, 그리고 공제액, 이제 한태우의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제액은 예수금이고 그 다음 예수금 빼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262만 9,960원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급여는요 300이에요. 300. 7월 28일 날 급여가 나갔고 그래서 급여는 여러분 저기 300이다. 300. 실제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262만 9천원이 아니라 그래서 300이고 급여 801번 금액은 300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공제하는 금액 빼고 입금하면 됩니다. 37만 040 예수금 370040 엔터.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통장에서 돈이 나왔다. 나머지 금액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나지요. 차익이 300만 원에서 370040 그래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2629960 입력하면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다. 급여.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내야 하는 세금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부채 증가 예수금을 대변에 입력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끄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 증권이고요.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거. 보통예금 찾으신 금액이면 대변에 80만 원 보통예금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험 내고 이제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보험료 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4일이니까 8월 4일 8엔터 4엔터 일단은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갈게요. 신한 은행이고 신한은행 금액은 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 무조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비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8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평가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다면 이제 얘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보험료를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계정 과목이 뭘까?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번에 나왔으면 다음에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험료? 저번 54회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니? 예. 자, 오늘 점심시간 일찍 갖고 싶다고 했지요. 예. 자, 여러분의 협조가 점심시간이 이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를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돈만 먼저 줬다면 선급 비용을 먼저 줬으면 비용, 선급 비용이랍니다. 자, 됐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협조를 해주는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약소보험의 발행 거래인데 얘가 이제 FAT 2급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전산회계 2급과 차이 나는 내용이다. 문제가요. 약소보험을 발행했대요. 저 54회 문제에서는 약소보험을 수취하는 거래가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약소보험을 발행하는 거래가 있어.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8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금강화원에서 800만 원 매입했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거래를 일반 존표에 입력하시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 어음 현황에 이제 반영하라고 했는데 등록된 어음을 이제 사용해라. 그래서 등록된 어음은 F2로 끌고 오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음이요. 어음을 수취하다 하면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 모두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받은 어음의 번호라든지 어음 번호 또는 이제 만기일 또는 이제 만기에 돈을 받을 은행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해요. 됐나요? 예,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취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 또는 수취한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였다. 추심, 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서 불러온다. 이미 어음을 수취했을 때 수취한 어음을 모두 다 정보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만기일이나 만기일 전에 추심 할인을 하게 된다면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온다. F2.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음을 발행하다. 어음을 발행할 때는 뭐냐면 어음의 정보를 여기도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서 불러온다.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 어음을 발행할 때는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어음을 발행하거든. 약소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수표 같은 것은 당좌 거래 계약을 한 은행에서 당좌 수표나 당좌 어음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온 어음을 이미 등록을 해놨다고. 어음 등록을.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할 때에도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음을 수취할 때에는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 모두 다 입력하면 돼요. 그러나 받은 어음이 이제 만기일날 추심이 되거나 만기 전에 할인이 된다면 어음의 정보를 하단에서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어음을 초에 받아왔을 때 어음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어음을 불러와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어음의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하는 경우는 뭐냐면 FAT 2급 시험에서는 어음을 수취했을 때, 상품 팔고 어음 받았을 때 그때 내용을 모두 다 입력하고 그 외에는 불러와서 이제 거래를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얍. 그래서 지금도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야. 이렇게 어음을 발행했으면 내가 은행에서 어음을 공백인 뭐 금액도 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발행일 뭐 지급길 이런 게 이제 없는 이제 어음이었는데 이걸 이제 모두 다 적어서 주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백인 어음을 받았을 때 뭐냐면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은행에서 받았을 때. 그래서 등록된 어음을 이제 불러와서 관리하면 됩니다. 자, 8월 31일이고요. 자, 분계는 이제 잘하지요. 차변에 상품을 사요. 상품. 금액은 800. 대변에 지급어음. 상품 사고 어음 줬으니까 지급어음이야. 비품 사고 어음 주면 뭐예요? 비품 사고 어음 주면 미지급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금강회원에게 줘야 된다. 자, 만기일에 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급어음에다가 커서를 두고 지급어음에 커서를 두고 F3을 눌러요. F3을 누르면 뭐냐면 잠깐만 F3을 누르면 자금관리 하단에 이 창이 뜹니다. 맞나요? 예, 저는 F3을 눌렀더니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되어가지고 뭐 촬영도 하고 뭐 또 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또 마우스 스팟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F3 키가 충돌이 나나 봐. 그래서 나는 이제 기능 모음에서 자금 관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 관리하는 창을 열었고요. 어쨌든 어음을 지급할 때는 은행에서 받았을 때 이 어음에 관련된 정보가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F2 눌러가지고 여기 F2 또는 더블 클릭하면 여기 뜹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 2022년 8월 31일 만기일 조심하세요. 꼭 고쳐줘야 됩니다. 꼼꼼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대충 하고 막 거래처 입력 안 하고 은행 거래처 놓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놓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끝까지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주까지 엔터. 자, 어음의 발행 거래 입력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이 있고요.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영업팀에서 회식을 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보고 날짜를 정해야겠다. 9월 22일이고 그리고 85,000원 국민은행이네. 일품 한식당. 일품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돈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드 얘네 얘. 자, 카드로 이제 이렇게 미지급금 달아야겠다. 자, 됐고 9엔터 20엔터 9엔터 20엔터. 자, 영업팀 회식이니까 차변에 보험리 후생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85,000원 대변에 카드 그었으니까 밥 먹고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맞습니까? 예, 돈은 국민카드 결제일 날 돈이 나갑니다. 85,000원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유무형 자산의 구입 176만 원인가요? 얘들아? 176만 원 더존 소프트에서 샀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샀고 내가 좋아하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어쨌든 돈 나갔다. 찾으신 금액. 대변에 보통예금 176만 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 계정 과목은 이제 그러니까 왜 돈이 나갔냐 하면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9월 24일. 그래서 고객관리 프로그램 표준 계정 과목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무형 자산의 증가 소프트웨어. 금액은 176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국민은행. 내가 그 문제 보고 그 다음에 필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입력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정신이 없거든. 여러분도 한번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내가 혹시 실수하면 이야기 좀 해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실수를 해버렸네. 아이고. 예. 모두 다 지우고. 예, 됐습니다. 자, 대손해 발생, 돈 떼였다. 자, 이런 뜻이고. 자, 9월 30일 매출 거래처 화성 조경에 파산 통지서를 받고 이런. 그래 상대방 돈도 못 갚는데 외상으로 준 내가 잘못이지. 그렇죠? 예, 돈 안 갚은 사람도 문제고 돈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외상으로 판 나도 잘못이고.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상대방 망해서 나 돈 못 받는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 200만 원 자산감소 대변. 자, 그렇고 대손충당금 조회해서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대손충당금 떼일 걸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할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자료를 조회하려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잘 조회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12월 31일. 이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대손충당금을 보면 2,240만 원만큼 많이 설정해놨어. 안 그래도 2억 9,700이나 받을 돈이 있는데 떼일 돈이 2,240만 원이라고 충당을 해놨대요. 그 중에 200만 원이 정말 떼였다. 충분하죠, 그쵸? 떼일 걸 대비해서 충분히 설정해 놓았다. 그러니 뭐 대손상각비 안 꺼내셔도 되겠다. 9월 30일이고 일단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감소가 팩트예요.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금액은 화승조경. 그 다음에 대변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은요. 떼일 걸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돈이 충분하니까 대손 충당금 하시면 되는데 이때 대손 충당금이 계정 과목이 너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떼일 돈을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돈인데 외상 매출금만 떼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엄도 엄을 떼일 수 있고 받을 엄도 돈 떼일 수 있고 미수금도 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도 떼일 수 있고 그 다음 뭐 선급금, 계약금으로 먼저 준 돈도 떼일 수 있고 그래서 받을 돈이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지. 그때 코드는 뭐냐면 내가 떼일 돈, 떼인 돈. 그러니까 이제 채권, 원래 채권. 원래 채권 코드 계정 과목에 코드 플러스 1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채권의 계정 과목 코드는 108번이었으니까 플러스 1, 109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변 금액, 이제 아까 그 떼일 걸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돈이 2,200만 원만큼 충분했거든. 그래서 200만 원 모두 다 대손 충당금을 차감시키면 돼요. 됐나요? 얍.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찾았다. 국민은행 꼭 거래처 거시고. 자, 자료 설명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주식회사 성공의 주식 100주. 자, 익명금액은 함정이에요. 주식 살 때 익명금액 고려하지 마세요. 한 주당 구입금액 3만 원을 매입하고 자,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날짜 10월 6일이고요. 그래서 10엔터, 그 다음에 6엔터. 일단은 통장에서 돈 나간 거 팩트 그대로 이제 대변에 적고 대변 300 그리고 주식 샀다 이 말이죠. 맞나요? 예, 단기 매매 차익
차익을 목적으로 산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300.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100주 곱하기 3만 원 액면 금액은 함정이랬어. 그래서 구입한 금액 곱하기 이제 100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끝없이 영수증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실무라서 여러분 정말 회사 가면 이렇게 영수증 보고 여러분이 날짜 체크해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계정 과목 그리고 뭐 여기 거래처 입력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자, 25,000원이고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자, 영업부에서 사무용 문구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용 문구는 사무용품비로 하라 라고 했고 자, 10월 22일 자, 일단은 이제 전액 현금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대금은 현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 사무용품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전액 현금이 나갔을 때 이제 9분의 1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 하시고 상대 계정 과목 사무용품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25,000원 자, 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뭐 거래처 입력할 거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또 돈 찾았습니다. 땡큐입니다. 이렇게 대변에 보통예금 500 자, 하시면 되고 왜 돈을 줬냐면 창고로 사용할 목적이야. 으로 주식회사 현대빌딩의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 보증금 계정에는 거래처도 입력해라라고 평가하겠다라고 해요. 자, 임차 보증금 거래처 평가하겠으니 코드를 입력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임차 보증금은 내가 세입자로서 그 다음에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받아 나가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또 팩트입니다. 맞나요? 예. 자, 10월 28일이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갑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금액은 500만 원이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임대차 계약 끝나면 현대빌딩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현대빌딩 거래처 입력하시고요. 자, 다음 줄까지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빠르면 이야기해줘. 예, 됐고 그 다음에 입력 자료 수정을 하라는 문제가 또 나오지요. 자, 거래명세에서 이제 보니까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8월 10일로 입력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9월 10일 날 입력해야 하는데 8월 10일로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날짜 잘못 입력하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수정하면 되잖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8월 10일자 여기 이 거래를 9월 10일로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이 둘을 선택해서요. 자, 앞에 조그만한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시면 되죠. 뭐 여기 이동 클릭. 자, 9월 11일에 9엔터 10엔터 이동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인 9엔터 10엔터 됐나요? 예, 잘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입력 자료 수정. 차량 취득세. 취득세 냈다, 취득세. 재산세랑 취득세랑 다르거든, 얘들아. 그래서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253만 원, 253만 원, 253만 780원. 그리고 10월 21일까지 수납일 10월 20일이네. 돈 낸 날짜가 10월 20일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읽어보면 영업부 업무용 승합차의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인력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시오. 자, 이때 날짜는 10월 20일 날 돈을 냈으니까 자, 10월 20 이렇게 이제 봤더니 현금 내고 차량 유지비를 했구나. 그래서 차 살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맞나요? 예. 자, 이 내용은 제가 오늘로써 아마 782번째 이야기 할 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하자는 782번째예요. 오늘로써 매일 카운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잊지 말자.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한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예요. 됐나요? 차량 운반구예요.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 수정까지 끝이 났고, 자, 그 다음 결산인데,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결산 풀이하도록 할게요.